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을 두고 야당 그리고 업계에서는 말들이 많은 상황이죠. 정말 집값은 안정화되고 있는 것일까요? 민간과 공공에서 내놓는 부동산 지표가 어떻게 나왔기에 이런 진단이 나온 걸까요? 부동산팀의 정창kin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표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인용되는 지표는 어떤 것들입니까? 네, 일단 한국감정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간 아파트값 동향을 조사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에서 내놓는 지표고요. 또 민간에서는 KB부동산 리브온과 부동산 114에서 아파트값 동향을 매주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부동산 지표들인데요. 사실 민간 지표와 공공 지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에 영향이 나타나는데 시차는 조금 있지만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주택시장 안정화, 이게 맞는 말인지 지표들은 어떻게 지금 발표가 된 겁니까? 네, 이 세 곳에서 내놓는 지표를 좀 확인을 해봤더니요. 실제로 상승폭이 줄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요. 다만 이 같은 분위기가 꾸준히 또 추세적으로 나타나야 본격적으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규제나 공급 대책이 잇따라 나온 상황에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추세를 봤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자, 우선 한국감정원 주간 동향을 살펴봤더니요. 8월 3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값은 0.04%를 기록했습니다. 이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인데요. 서울 아파트 값은 7월 6일 이후 상승폭이 줄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나오고 있죠.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값도 동일한 패턴을 보이면서 상승폭이 줄고 있습니다. 자, 이걸 두고 해석을 좀 다르게 할 수가 있는데요. 상승폭이 줄어드니까 아파트 값이 안정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시각에선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플러스, 즉 상승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예, 해석에 대해서는 조금 여지가 있다.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민간 발표하는 지표도 비슷했는지 어떤 흐름인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KB부동산 리브온 자료를 보면요. 8월 3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0.39% 상승했습니다. 전주보다 오름폭이 줄었는데요. 이 지표도 7월 13일 이후 3주째 상승폭이 줄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올랐지만 기세가 꺾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 같은 분위기가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확실해질 것 같고요. 또 다른 지표인 부동산 114 지표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8월 7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0.09%를 기록했습니다. 전주보다 상승폭이 줄어든 건데요. 다만 이 지표는 6월 말부터 보면 상승폭이 줄었다 늘었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면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도 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도 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임대차 3법으로 전세시가 말랐다. 그리고 월세 전환이 가팔라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시장 안정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전세 시장 지표 좀 설명 들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상황이 좀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전세 가격 변동률을 먼저 확인을 해봤더니요. 이 8월 3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17% 올랐습니다. 전주보다 상승폭을 키운 거고요. 이 지표로 보면 서울 전세 시장은 3주째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KB 부동산 지표는 3일 기준으로 0.21% 올랐습니다. 전주와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모습입니다. 감정원 결과와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 지표는 수도권에서 전셋값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부동산 114 지표도 확인해 보면요. 7일 기준으로 서울 전셋값은 0.07% 올랐는데요. 이 전주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수도권도 같은 기간 0.08%에서 0.05%로 오름세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결국은 공공지표로 보면 전셋값이 불안해지고 있고 또 민간지표로만 보면 전셋값이 꺾이면서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전셋값이 향후 어떤 추세로 굳어질지는 공공과 민간 지표 모두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8.4 대책이 지금 시행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여기에 공급 대책 얘기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는 획기적 공급 대책으로 내 집 마련 기획을 대폭 늘렸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시장 반응은 조금 냉랭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좀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공급 대책에 추가되는 주택이 총 13만 2천 가구에 달합니다. 이 당초 시장 예상보다 많은 물량인데요. 다만 절반이 넘는 7만 가구가 공공 재건축 그리고 공공 재개발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정치다 보니까 이 수치대로 정말 공급이 될지 미지수란 얘기입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8.4 대책의 주요 내용과 평가란 보고서에서 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8.4 대책 공급은 절반가량인 6만 2천 가구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강남구 대치동 음마아파트 등의 재건축 조합은 공공재건축 사업에 불참 의사를 밝히기도 했거든요. 기대 수익을 정부가 환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물론 모든 조합의 입장은 아니고요. 일부 얘기긴 하지만 공급 부분 계획대로 공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정부의 8.4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해 봤습니다. 부동산팀의 정창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